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후보에서 빠졌습니다. 윤 청장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결과인데요. 그 결과 미래통합당은 자중질환의 고민에 다시 한번 빠지고 말았습니다. 통합당 소속으로 나설 수 있는 대권 주자 중 현재 거론되는 인물의 지지도가 1%에서 3%밖에 안 나오는 도토리 키재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4사가 지난 20일에서 2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권 후보 지지도 적합도 조사 결과 직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3%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 소속인 오세훈 전 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2%, 황교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1%의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범보수권 범위를 넓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지지율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24%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인데요. 대권주자 경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이낙연 투톱의 대결로 꾸준히 주목받는 것과 달리 야권은 눈에 띄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인 겁니다. 이는 범야권 후보로 꼽혔던 윤 청장이 조사 대상에서 이탈한 이유가 컸는데요. 지난달 27일 4개 여론조사에서는 윤 청장 8%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범보수 야권에선 1위, 전체에선 이낙연 24%, 이재명 20%에 이어 3위였는데요. 윤 청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 업체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해 이번 조사부터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현직 검찰청장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과 마찰을 빚는 만큼 여권 후보 거론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윤 청장은 올해 초에 대권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세계일보 측의 후보 명단에서도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4사 기관 조사에선 지지 후보를 특정하지 않는 응답이 한 달 전보다 크게 늘은 겁니다. 질문 항목 중 그 외 다른 사람은 7월 조사 1%에서 이번 3%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없다도 21%에서 25%, 모름 무응답 역시 7%에서 10%로 각각 증가했는데요. 반면 당 지지율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격차를 좁히는 상태입니다. 한때는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통합당 36.5%, 민주당 34.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오차 범위 안쪽이지만 여당 지지율이 통합당보다 적었던 건 무려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통합당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지자체장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낙마 사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중도 좌클릭을 향한 외연 확대에 따른 것인데 대권 주자들의 이미지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인데요. 통합당의 대권 주자 찾기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윤 청장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우리 당에서 찾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다. 우리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23일 지역민방 대담에선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경선 과정도 재평가되니 인기 있는 가수가 된 것처럼 민주당 후보 못지않게 통합당도 훌륭한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당내의 대권 후보를 만들지 않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권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에 공을 들이는 그의 모습이 대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희야 좋을 따름이죠. 80 노익장의 대선행,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보입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올라가더라도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뭐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거는 보수 혁신을 좀 제대로 해달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보수 만들어달라. 이게 핵심인데, 근데 저는 여지는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까지도 승리로 이끌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군으로 안 보지만 그때 이후에는 좀 달리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여론조사에 포함되면 그래도 몇 프로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질병관리본부 예. 방문하는 것도 예. 셀프 대선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내에는 마치 대선 후보가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수혈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시간 끌기 하다가 본인이 결국은 대선 주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 수사에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검사장이 비판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요.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가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조국은 늘 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선동이라고 절 비난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볼트모어라고 부르니까 실명으로 언론 인터뷰한 것이다. 급해졌나 보다라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선배 KBS 기자가 자신에게 그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검언유착의 데자뷰라는 제목의 비판의 글을 올렸더니 한 검사장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유시민 사냥의 공범으로 수사나 감찰 대상인 그의 말에 대거리하지 않겠다며 대신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7월 28일 페이스북에 쓴 글로 대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이 인용한 이 변호사의 글은 한동훈 검사장의 별명은 한때 편집국장이었다. 굵직굵직한 기사거리를 기자들에게 흘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어느 언론사에 언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판단했다고 한다. 국정농단 수사 때는 JTBC에, 조 전 장관 수사 때는 동아일보 특종이나 잘 흘렸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론들은 지금도 윤석열에 이은 한동훈의 대망론, 정치인보다 낫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늘 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프레임에 우겨 넣어 선동하는 것처럼 보여 유감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조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검찰의 편집국장이 급하긴 급해진 모양입니다. 안 하던 언론 프레이를 급하게 해대는 걸 보니 말이죠. 사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나요? 결과가 뻔하다 보니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건투를 빌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 세금이 거기 낭비되고 있거든요.